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악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민기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악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근거하여 초청 대상 후보자 2분을 초청하여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부터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관악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결정한 것으로 경제, 복지, 문화, 사회 분야까지 모두 4가지 분야에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통제되므로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토론회는 여기 계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은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진 순서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행자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관악구청장 후보 이행자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입니다. 든든한 관악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준희입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악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행자 후보,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2분입니다. 후보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발언 시간 초과 시 사회자가 1차 경고하고 제지 후에도 계속 발언이 이어질 경우에는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행자 후보부터 시작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관악구청장 후보 기호 2번 이행자입니다. 저는 관악구 미성동에서 나고 자라서 49년 동안 산 관악의 토박입니다. 문창초등학교 미림여고를 나왔습니다. 관악구의원 1번, 서울시의원 2번, 생활정치 10년을 통해서 구정과 시정을 두루 살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도 내었습니다. 원내 정당에서 안철수 대표의 대변인, 또 사무부총장을 하면서 중앙정치를 통해서 그 능력과 실력을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관악 을지역에서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또 지난 4년 전 구청장에 출마하면서 낙선하였지만 많은 경험을 하였고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새시대위원회 대외협력 부본부장으로서 또 관악 을지역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내 집 앞 우리 골목이 교체되기 위해서는
관악구청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저 이행자를 선택하셔서 내 집 앞 우리 골목을 교체하고 진정한 정권 교체를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젊고 깨끗한 후보, 저 이행자가 관악의 새봄,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 시작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든든한 관악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준희입니다. 지난 4년간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예부재원 8천억 유치, 관악구 역사 최초 예산 1조 시대, 경전철 신림선 개통, 별빛 내린천 조성, 관악 S밸리 기반 구축, 벤처기업 육성 촉진주구 지정, 공약 이행률 95.3%, 공약 이행평가 최고 등급 획득. 네, 그렇습니다. 민선 7기 관악구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주민과 약속 잘 지켰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검증된 구청장 박준희, 지속적인 관악 발전을 위해 민선 8기에도 확실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청년특별시, 여성 친화도시 조성, 중년과 어르신 복지 향상, 1인 가구 지원 확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 동물 복지 향상,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관악 S밸리 추진, 생활체육 활성화,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현명하신 유권자 여러분, 지방선거는 일 잘하는 일꾼 뽑는 선거입니다. 이당 저당 옮겨다니는 철새 정치인, 선거 때만 나타나는 검증되지 않는 불안한 후보에게 우리 관악을 결코 맡길 수 없습니다. 검증된 현 구청장 박준희가 관악 발전 계속 책임지겠습니다. 믿고 다시 맡겨주십시오. 6월 1일 주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자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몇 가지 준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토론자에 대한 비방, 인신공격 및 근거 없는 주장 유포 등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니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 엄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자인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모두 4개 주제에 관한 공통 질문이 주어지며 후보자는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은 30초 동안 주어지고 보충 답변 또한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경제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내 지역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봉천 제14구역의 재개발이 14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는 등 지역 개발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개발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내부 갈등으로 진행이 더뎌지기도 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생각하시는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현재 우리 관내에는 9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 사업이 한창 추진 중입니다. 신림 7구역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는데 올해 하반기 신속통합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림 5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정말 필요한 재개발 사업들입니다. 구역마다 사업 추진 단계가 다르고 현안이 다양합니다. 재개발 정책 사전에 협의를 잘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요, 지금 재건축이 5군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5군데가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행자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10년 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의 구역 지정 해제를 통해서 사실 서울은 굉장히 수백여 개의 재건축 재개발이 해제되었습니다. 우리 관악도 17곳의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여전히 우리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교통 불편 때문에 저평가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의 용도 상향을 통한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심의, 환경심의, 교통심의들을 신속 통합 추진으로 추진하여서 과거 5년 정도나 걸렸던 구역 지정의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증가 용적률을 SOC 시설로 받아서 지역의 복지 시설로서 활용함으로써 주거 복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 등을 통해서 용적률을 상향하고 이를 주차장이나 또 공원 등은 서울시가 책임지고 조성하는 등 관악구도 이와 함께 발을 맞춰서 용도지역 제한이나 또 35층 해제를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우리 주민들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3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노후 불량 지역에 대해서 신속 통합 기획 및 합리적인 정비 계획으로 수립을 통해서 신속하게 신규 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님은 이 5대 공약서에 보니까 마치 신속 통합 기획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시간이 다 알고 됐습니다. 계십니까? 예, 질문 요지는 아마 아실 텐데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행자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속 통합 추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하면서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삼성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의 용도 상향을 해서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또 주민들에게 그것으로부터 얻는 그 기부 체납을 받아서 복지 향상이라던가 또 창업이라던가 업무 상업 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또 장점이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도 완화하고 또 일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층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고 또 35층으로 이렇게 층수가 제한돼 있으면서 과거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다면 이런 부분들을 해제하면서 사업성을 높이고 대신 받은 기부 체납을 가지고 공원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조성하고 주민 복지시설도 지원함으로써 우리 주거 환경을 높이고 또 우리 관악구에 있는 주민들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이로 인해서 또 재산세나 종부세 등을 통해서 세수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행자 후보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 난곡만 해도 약 25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하나 말고는 정말 앵커 시설은 시민사회들을 위한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뭐 태양광이라던가 집수리 1,000만 원 등을 지원했지만 결국은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취임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궐선거에 나오셔서 이제 시장이 되면 모든 부분이 뭐 신석 통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저도 서울시의원을 하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도 해봤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정말 전문가 수준인데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이 일정한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도시 재생은 도시 또 재생대로 재개발 재건축은 재개발 재건축대로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신속 통합 계획이 5년에서 이제 이렇게 3년으로 2년을 그 기간을 좀 줄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그래도 신속 통합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을 박원순 시장하고 저 박준희가 지금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 한참 동안 구역 지정해서 진행이 됐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좀 잘 갈 수 있도록 잘 챙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로 복지 분야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군의 청년들에 대한 주거, 일자리 및 창업 지원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관악구의 2030 세대 인구 비율은 약 40%로 전국에서 2030 세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젊은 지역입니다. 최근 청년들은 높아진 집값,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관악구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취업 및 창업의 지원 방안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행자 후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앞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악은 청년이 44%인 전국에서 가장 청년이 많은 청년 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는 청년 정책과 예산이 불과 0.19%에 머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볼거리, 즐길거리, 일거리,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관악에 머물면서 돈도 쓰고 또 청년들이 즐길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악은 배드타운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악의 청년 창업 문화학교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 또한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IT나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 디벨로퍼 100명을 모집하여서 관악의 청년들이 직접 관악의 거리를 만들어가는 도시행정과 도시 디자인과 생활환경들에 있어서 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담아서 관악의 거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일거리, 이야기거리가 있는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거리, 청년들이 살고 싶은 관악, 청춘 도시, 관악이여 청년하라라는 슬로건 하에 우리 관악을 청년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준희는
청년을 대한민국의 미래로 보고 청년을 잘 섬기기 위해서 6대 목표로서 청년특별시를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관악구는 기초단체 최초로 청년 정책과를 신설하고 지난 4년 동안 청년을 각별히 챙겼습니다. 그 결과 청년 친화 헌정 대상을 2차례나 받았고요. 민선 7기에서는 전국 최초로 청년 문화국을 신설해 청년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펼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추진으로 청년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해서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관악 S밸리 2.0 청년 특별시 문화도시 으뜸 관악 청년 통장 사업 어울림 지식경제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행자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준희 후보께서는 관악 S밸리, 낙성대 창업센터 등을 본인의 큰 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4년 전에 박준희 후보께서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 벤처 창업 메카를 만들겠다 했는데 관악의 어느 곳에서 우리가 판교 테크노밸리와 벤처 창업 메카를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곳에 입주한 분들이 청년이 아니라 40대가 40%나 되는 등 또 관악 거주자가 아닌 경우들이 여기까지 많습니다. 하시고요. 예, 질문 요지는 알으셨을 테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의 보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 S밸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전혀 후보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관악의 낙성 벤처밸리, 대학동의 창업밸리가 서울대학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벌써 창업 보육 공간들을 13개를 확보를 하고 112개의 벤처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한 72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대기업들이 KT, KB금융, 우리금융이 같이 참여를 해서 서울대 기술력과 유산 인재를 보고 여기 관악에 베이스를 두고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그런 벤처기업들이 한 1000개 이상만 관악에 유치가 되면 혁신 경제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돼서 이제 배드타운으로 멈춰있던 우리 관악이 벌써 혁신 경제 도시로서 동이 가장 먼저 트는 미래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30초입니다. 그 후보님은 관악 구정과 예산에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실은 청년 예산 아까 약 0.몇 %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청년 정책과에서만 다루는 예산을 이렇게 살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1% 정도 되거든요. 청년청을 짓는다든지 이런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도 합쳐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청년이 40% 이상 되는 관악에서 지금 청년 예산이 1%라서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들에게 예의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박준희 구청장께서는 관악 S밸리라던가 창업센터들이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이곳에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관악에 살지 않는 분들이면서 또 실제로 나이도 40대 이상의 분들이 CEO들 중에는 40% 이상 되시면서 또 이분들이 투자를 받고 나면 강남이나 판교 등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벤처 창업센터만을 가지고는 관악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곳에서 머물기 위해서는 정말 살고 싶은 관악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벤처 창업 관련한 것이 그런 조그만한 건물 하나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미 신림선이 개통하기 전에 역세권 중심의 벤처 창업 특별계획구역이라던가 이런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큰 건물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벤처 창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그냥 벤처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것만으로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이제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세 번째, 문화 분야에 대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상권 및 지역 축제 연계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내에는 신원시장, 공일시장 등 등록된 전통시장이 15개가량 존재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상권의 활성화가 필요한데요.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준희는 전국 최초로 지역 상권 활성화과를 신설했고요. 관악산업 상품권을 서울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이 발행해서 관내 소비를 촉진시켰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우리 관악구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고요.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 사례 발표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통시장 골목 경제 활성화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데요. 특히 강감찬 축제, 별빛 내린천 축제, 각종 마을 축제가 지역 상권에 더 크게 기여하도록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축제도 많이 열고 지역 상권도 더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행자 후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서 우리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약 700만 원 이상의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법률, 행정, 창업 홍보, 금융 등 또는 공동배송센터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필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이나 또 역세권 중심의 업무 상업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큰 건물이나 이로 인한 SOC 시설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시와 함께 전통시장의 건축 혁신을 통해서 랜드마크화를 해서 전통시장도 가볼 만한 곳을 만들어야 하고 또 키즈 카페 등을 만들어서 전통시장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후보님, 그 재산 공개한 것을 보니까요. 주거의 상가나 빌딩 소유 지분 등이 6개나 되더라고요. 부친께서도 관내 모 시장에서 상인들에게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청장이 되어서 상권 정책을 펼칠 경우에 이해 충돌 소지는 없을까요? 제가 주거 공간을 1가구 2주택을 갖고 있다거나
어떤 농지를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업자 등록을 내고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구청장의 업무와 이해 충돌이 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가끔 정치인들 중에 자신의 재산을 1억이나 2억이라고 재산 등록을 하고 이 구청장 선거를 치르는 선거 비용 자체가 한 2억 5천 정도가 법정 비용인데 아무리 보존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보존을 거의 뭐 60%, 50%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떻게 투명하고 깨끗하게 정치를 해갈 수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최근 보도에 나온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 2, 3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실거래가보다도 오히려 공시지가가 더 높게 나와서 좀 과대 계상된 면이 있고 저는 25년 동안 남평도 공직자고 저도 선출직을 오래 해오면서 모든 재산을 등록해 왔고 어떠한 한치의 주민들께 부끄러운 재산 형성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깨끗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행자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30초입니다. 예. 우리가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변에 문화예술, 공원 등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져야 하는데요. 우리 관악구의 박종철 기념관이 시작된 게 2018년입니다. 또 108번지 난곡의 공원이 사업이 계획되고 투자 심사를 받은 것이 벌써 2015년경입니다. 그리고 금천경찰서가 이전된 것도 벌써 3, 4년이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질문 취지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재산 형성 과정을 저는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전통시장을 획기적으로 개발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그런 정책을 펼친다 하길래 지금 상당히 후보 부친께서 모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이제 받는 뭐 이런 형태의 시장이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이제 그런 경제정책 차원에서 개발을 하면 과연 그것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냐 없냐 이걸 저는 여쭤봤던 겁니다. 제가 질문 시간을 아닙니다. 자, 이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 분야인 경전철 개통에 따른 교통망 정비와 관내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악구는 신림선 경전철이 개통되어 신림선과 다른 교통수단들을 연계하는 그런 교통망 정비가 필요하고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상주차 등 불법 주차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후보께서는 관악구 경전철 개통에 따른 연계 교통망 정비 방안과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행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7년에 도시철도 기본 계획이 승인됐던 신림선이 2022년 15년이 지나서 이제야 개통될 예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2011년 취임하면서 이 경전철을 토목토건 사업으로 보고 그동안 경전철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오히려 경전철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주장해 오다가 2014년
재선에 도전하면서 다시 경전철을 추진하게 되면서 우리 관악의 경전철인 남곡선이나 서부선 연장선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특히 남곡선의 경우에는 지역균형 우선순위 꼴찌로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도 2015년에 이 남곡선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바꿨는데 다시 국토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고 나중에 이 부분이 기본계획, 실시 설계 등을 한다면 박준희 구청장께서 관악구 의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하신 것처럼 2025년이나 돼야지 착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이 남곡선과 서부선 연장선을 집권 여당의 힘으로 조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박준희는 서울시의원 시절 교통 전문가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관악구 교통환경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구청장으로서 경전철을 성사시키기에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요. 드디어 5월 28일 경전철 신림선이 개통되는 모습을 목전에 두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서부선, 남곡선, 신안산선 등 광역교통망 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 못지않게 우리 동네 생활교통도 중요합니다. 주차환경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공공주차장을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곡 스마트 주차장은 연내 건립 완료하고 행운동 공용주차장도 금년 내에 증설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행자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30초입니다. 저 이행자도 공영주차장을 10개소 이상 확보하고 민간 주차장 공유를 통해서 민간 주차장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해서 주차 최고 천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후보는 신림선은 본인의 치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남곡선이나 서부선의 경우는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아서 남곡선은 지역균형 우선순위 하위에 있고 서부선은 아직도 지지부진한 것입니까? 네, 이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어차피 이 경전철 사업 자체가 상당히 서울시가 주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말 열심히 해서 경전철을 개통시키는 사업 정책들을 이끌어내듯이 서부선과 남곡선도 확실하게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후보님, 선거 공보를 보니까요. 관악구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 회계로 전환하면서 주차장 추가 예산 부족을 처리했다. 이행자가 해결하겠다는 말이 있던데요. 이거 언제적 이야기고 올해 주차장 특별회계가 170억이나 잡혀 있거든요. 소명 바랍니다. 이거는 과거에 민주당 구청장 시절에 관악구의 일반 회계를 특별 회계로 전환하면서 주차장 특별 회계가 많이 줄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과태료는 날라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이 주차장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더군다나 주차 단속 예고조차도 하지 않고 문자 통지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곳에서 단속됐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쭉 주차를 하다가 한꺼번에 6개, 7개의 과태료가 날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악이 정말 책임져야 될 주차장 확보는 그동안 소홀히 하고 그러면서 단속에만 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최근에 우리 관악구청이 모든 주민들에게 5만 원씩을 지원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이 250억의 그 예산, 5만 원씩 지원한 예산으로 우리가 40%를 대면 서울시가 60%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500억은 우리가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고 주차면 500면은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주민들에게 이런 주차장 확보를 게을리하고 5만 원씩 6월 선거를 앞두고 선심 행정을 하는 것은 매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악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악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의 공약 발표가 있은 후 공약에 대한 다른 후보자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후보자는 2분 동안 공약 발표를 할 수 있고 공약 발표 후 첫 질문은 1분, 보충 질문은 30초 드리고 질문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받을 정도로 정책 선거에 앞장을 서왔습니다. 이미 민선 8기 비전과 공약을 선거 공약서를 통해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5대 공약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최초로 청년 문화국을 신설하겠습니다. 관악구는 청년 인구 비중이 약 40.5%로 청년을 잘 설계합니다. 재선되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신속히 청년 문화국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입니다. 1인 가구의 행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관악구는 1인 가구 비중이 약 60%로 서울시 1위입니다. 1인 가구 삶의 질이 향상돼야 관악구 총 행복이 높아집니다. 1인 가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확대하며 예부 재원을 많이 유치해서 1인 가구의 행복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셋째입니다. 관악 SBL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서울대와 청년이라는 차별화된 자원이 있습니다. 지난 1월 강남구와 나란히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된 여세를 몰아서 서울대 청년기업과 손잡고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육성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별빛 내린천을 명소하겠습니다. 도림천은 민선 7기 들어서 별빛 내린천으로 거듭났습니다. 경전철 신림선 주변에 특화 공간을 조성하고 역세권을 개발하며 주변 상권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어르신 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노인회관 50% 센터를 건립하고 신림동에 구립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 이행률이 95.3%를 약속을 잘 지키는 박준희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행자 후보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이내입니다. 예, 박준희 구청장 후보가 방금 본인의 공약을 말씀하셨고 그동안에 또 추진했던 실적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질문하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채 못 드렸지만 박종철 기념관 그리고 난곡의 108번지 공원 또 금청 경찰서 이런 것들은 왜 아직까지도 가시적으로 철거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서 주민들에게는 이게 언제 되려나 도대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의문을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림동에 있는 사업들을 잘 몰라서 내팽개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무관심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박준희 후보께서는 신림선은 본인의 실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남곡선이나 서부선 연장선에 대한 책임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지금 박종철 거리
박종철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면서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착실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고 그 절차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곧 뭐 설계도 다 끝났고 충분히 해낼 수 있고요. 금천경찰서 자리에 우리 대형 도서관으로 결정했던 사안을 오세훈 시장이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뭐 다른 문화체육시설은 당연히 신림봉천간 터널 상부에 그걸 문화체육센터를 하겠다고 지금 설계를 들어간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에 뭐 체육시설을 짓는 것이 어떠냐고 그렇게 의향을 물어와서 오히려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지. 저는 우리 후보님이 어떻게 보면 이 민선 7개 저는 소통협치로 구정을 끌어왔거든요. 그러면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뭐 어디 구정에 전혀 관심도 없다가 선거 때 되니까 와서 이게 이렇고 저거 저렇고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같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저는 그렇게 협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선거가 끝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이제 선거 끝나면 구정 관심도 없다가 나중에 나타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자,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행자 후보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협치의 대상이 제가 되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최소한 금천경찰서 관련해서 좀 더 빠르게 철거라도 하고 어떤 설계라도 했다면 그렇게 사업이 늦어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림 봉천터널 진출입로도 이게 금천구로 진출입로가 다 가서 이제는 금천 봉천 터널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또 경과가 됐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 보충 질문에 대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후보님 그 선거 공보를 보니까 시민 참여 민간 주차장 공유앱을 개발하고 민간 주차장 나눔을 통한 주차난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두의 주차장 앱이라든지 ALS 파킹 같은 민간 사이트에는 이미 이런 게 다 돼 있거든요. 근데 꼭 이걸 들으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곧 구직앱 생길 것이라고 말한 것을 연장하게 되더라니까요. 이런 걸 개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세금 낭비가 아닐까요?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행자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기존에 있는 민간들의 주차면을 공유하는 것에 그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민간의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고 그것을 앱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주차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주차 최고 관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충해서 주민들의 주차 부담을 덜어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 주차장 공유를 통해서 더 많은 주차면을 주민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최고 관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또한 용도 상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주거 공간을 확보해 드리고 이로 생기는 SOC 시설을 주민들 복지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최고 관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관악이 꽤 높은 편이긴 하지만 무한정 늘릴 수만은 없습니다. 민간 가정 국공립 어린이집이 서로의 시설과 교사와 노하우와 프로그램을 공유하면서 공공보육의 재고를 더 높이고
국공립 보육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센터 확충을 통해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면서 우리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돌봄 최고 관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최고 관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볼거리, 즐길거리, 일거리, 이야기거리가 있는 관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행자 후보의 공약에 대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후보님께서 일본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차장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차장을 새롭게 짓는 데는 막대한 그 재원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지난 4년간에 4군데에다가 230면을 이미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4군데에 303면이 올해 안에 이렇게 확실하게 갖춰지거든요. 이게 중장기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고, 아까 후보님께서는 우리 지금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차라리 그 250억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주차장에다 만드는데 하지 그걸 매표 행위를 하고 있냐 이렇게 공격을 하시던데 그건 전혀 지금 민생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이고 민생 챙기는 게 우선이라서 저는 주차장은 따로 네.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행자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5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고 그것이 그렇게 급했다면 지난해에 순세계 잉여금이 1,000억 정도가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지원했다면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완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불과 5만 원을 주민들에게 지원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럴 때 큰 예산을 통해서 문화예술 쪽에 집행을 못했다면 공연장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 주차장을 만든다면 중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박준희 후보께서는 경로당에도 경로당 회장님들께 10만 원씩을 지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체온을 잰다던가 그런 역할이 있을 때 지원을 했던 건 이해를 합니다. 지난 2년 정도 경로당을 오픈하지 않다가 최근에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체온을 재는 것도 아니고 소독을 하는 것도 아닌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것도 15일이 다 지난 시점에서 경로당의 회장님들께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이것 또한 표를 얻기 위한 매표 행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예산은 적재적소에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예. 여기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님 하시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고요. 저는 정말 코로나 구청장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코로나를 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싸우면서 정말 열심히 어르신들 챙겨왔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중앙선관위 선거 공약서가 올라가 있는 걸 보니까 네,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질문을 마무리 못 하셨는데 우리 이행자 후보께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네. 그러면은 두 후보자의 공약 발표와 질문, 보충 질문 답변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후보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개별 질문을 마치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유 주제로
각 후보자의 주도하에 6분 동안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의 주도하에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준희 후보가 준비한 토론 주제를 가지고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예, 시작하시지요. 우리 후보님은 계속해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깨끗한 후보고 아주 젊은 구청장 후보다, 이걸 굉장히 주장하시던데, 우리 이 지역의 유권자들은 우리 후보님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을 벌써 5번이나 옮겨 다니고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당을 그렇게 옮기면 기회주의 정치, 또 철새 정치, 이렇게들 말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을 5번이나 옮겼다라고 하는 거는 박준희 구청장 후보께서 정당 생활을 꼭 안 해보신 분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2015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할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새정치도 없고 민주도 없고 연합에는 포용과 배려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민주당의 여론 조작과 패권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탈당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당시의 야권이 교체되기를 바랬고, 그러나 저희가 삼지대에서 국민의당과 또 바른정당이 합쳐졌고,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됐고, 이것이 호남 3당이 합쳐서 민생당이 되면서 저절로 당의 이름이 바뀐 것이지 제가 정당을 옮겨 다닌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민생당이 정말 많이 부족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당 활동 및 정치를 그만둬야 하는가 아닌가라는 고민조차 하고 있을 때에 이준석 대표가 과거 바른미래당에서 제가 사무부총장을 할 때 최고위원을 했었고, 본인이 국민의힘에 들어갔을 때 삼지대에 있는 지역위원장들과 당원들을 인재 영입해달라고 해서 제가 인재 영입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국민의힘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을 탈당했고 국민의당에 합류한 적이 있고, 또 국민의힘에 들어가긴 했지만 제가 정당을 5번씩이나 옮겨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악에서의 민주당은 정말 따뜻하고 편한 것입니다. 제가 공천을 받지 못해서 민주당을 탈당한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양지를 찾아서 국민의힘에 온 것도 아닙니다. 관악에서의 민주당은 정말 편안하고 따뜻했지만 민주당의 패권과 여론 조작 등으로 인해서 제가 민주당의 경종을 울리고 이 당에서 함께할 수 저희가 없다는 쓰도록 것 해야지. 때문에 이게 계속 해버리면 탈당하게 된 답변은 것입니다.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셔야 주도권 토론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시간을 다 예. 써버리면 내가 할 예. 말 못하잖아요. 다시 주도해 주시죠. 말씀하시면 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봤어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의당으로,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바른미래당에서 민생당으로, 예? 지금 이제 아니라 국민의힘으로, 합쳐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거 보세요. 국민의당으로 옮기는 게 합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국민의당과 않습니까? 바른정당이 합쳐서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됐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이 호남 3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합쳐졌고. 민생당으로 가는 것이 이게 합쳐서 아니요. 합쳐진 겁니다. 그다음에 민생당에서 국민의당으로 가는 것이 이게 합쳐져서 가는 거예요? 민생당에서 국민의당에 간 적이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국민의힘. 네. 그러니까 민생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 합쳐져서 이렇게 그 된 말씀이 거예요? 아니라 바른미래당에서 호남 3당이 합쳐져서 민생당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져서 바른미래당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과 민생당은 같은 뿌리이지 제가 당을 탈당하거나 옮겨가서 만들어진 당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새정치가 없고 또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없어서 뭐 다른 당으로 가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변명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좀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후보님은 10년 전에 재산 공개하는 걸 보니까 25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공개한 거 보니까 54억이더라고요. 과연 재산 형성 과정이 어떻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우자도 공무원이시고 뭐 특별하게 후보님이 경제활동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년 만에 29억이 그렇게 올랐더라고요. 지금 최근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 2년만 해도 공시지가가 약 3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공동 지분인데 부동산만을 좀 언급한 언론이 있었고 또한 부동산 또한 과거에는 제가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허름한 건물의 경우에는 지금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은데 공시지가로 신고하도록 해서 이것이 공시지가로 신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몇 년 동안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실거래가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지금 더 높게 평가된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 후보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경실련 누수 자료를 보면 그게 나온다니까 2020년 5월 19일 날 지금 서울 시내 그 구청장 후보 중에서 지금 3위예요. 예. 그러면서 후보 자국 운운한다니까요. 그거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행자 후보의 주도하에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행자 후보가 준비한 토론 주제를 가지고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희 후보께서는 최근 JTBC 보도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 본인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처분 인가 며칠 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적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득한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것은 자녀에게 증여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후보님 그 질문 하실 줄 알았어요. 예. 이미 관악 FM에서 충분히 그거 팩트 체크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비과세도 인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단독주택도 개발 못 합니까? 제가 2007년도에 구입한 집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거기가 재개발해야 되는 지역이라서 재개발을 했던 거고 또 아들이 장성해서 그 2억 천짜리 증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잠깐요.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기본적으로 관리처분 인가 며칠 전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녀에게 증여한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해두고요.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이 2019년 8월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 점검을 한 것을 알고 계시죠? 답변 안 하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악 FM에서는 검찰 조사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우리 박준희 후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에서는 어떤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 감사 보고서에 이니셜이 AH 관악 일성거구 모 위원장으로 언급되는 분이 우리 박준희 후보십니까? 지금 충분한 관악 FM에서 팩트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의혹을 부풀리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공격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요. 저는 검찰이고 잠깐만요. 경찰이고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은 그다음에 검찰이나 경찰이 이게 제 주도권 토론이잖아요. 아니 근데
아까 내가 할 때는 사회자 본인이 잘 활용을 못하신 거고요. 그렇잖아요. 아까 내가 할 때는 이거 제 충분히 주도권 답변하도록 토론이거든요. 들었는데 지금에 잠깐만요. 와서는 이렇게 질문의 이야기한다면 핵심을 되겠어요? 말씀드려야 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근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니, 드리는 그러니까-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까는 사회 AH라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박준희 후보님 예. 말씀을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지금 돼요. 이니셜인 AH가 본인이냐고 묻고 있고 음.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관악구의 구정 질문을 통해서 이기중 후보께서 감사원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고 수차례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후보께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민들은 매우 궁금해하고 계세요.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관악구청 공무원이 우리 토지 보상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징계가 됐어요. 그래서 강등이 됐습니다. 강등이 됐다는 거는 매우 큰 중죄예요. 그런데 물론 행정처분이지만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됐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한 사람이 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의원이었고 그때 일성거구에서 모 위원장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에 토지 보상을 하는 순위를 바꾸고 모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익을 주고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차액을 통해서 이익을 보게 됐는데 박준희 후보 본인이 이 AH가 맞는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근데 AH가 뭐고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지금 유래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팩트 체크를 해서 다 해결이 됐고 지금 검찰 누가 팩트 체크를 했다라고 예. 말씀을 하시는 이거 1분 거예요? 보세요. 이내는 답변하실 수 있게 네. 해주세요. 이거 보세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제 주도 이런 토론이니까 불공정한- 예, 저희가 저기 이렇게 이렇게 불공정하게 예. 진행한 아니 이건 법이 불공정한 게 어딨습니까? 아니고 예, 아까 그건 주도 아니죠. 토론을 예. 잘 활용하셨어야 하는 거고요. 그건 아니죠. 저기 제가 더 시간이 얼마 남지 말씀드릴게요. 않았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질문을- AH가 질문을 맞는지 했으면 그리고 답변을 시간을 감사원의 줘야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그렇게 주민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말씀해 관악 주시는 게 FM에 맞습니다. 나오셔서는 관악 검찰에 FM에서 조사받은 토론을 적 거부하셔가지고 뭐 저희가 이런 말씀을 각자 하시던데 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토론을 아니, 했다면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나는 또 이 파출소도 질문을 가본 할 적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없죠. 그런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가지고 건 자꾸 감사원의 의혹을 결과를 불리시고 받았는지 예. 물어보는 겁니다. 검찰 조사를 안 받으셨다면서요. 그럼 감사원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예. 이 본질을 아니 예 내부하고 아니오를 주도적으로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토론장이에요. 예. 예 아니에요? 검찰 조사 받는 거예요, 내가? 아니 감사원의 네? 감사복을 받은지 주민의 알 아니, 권리가 여기가- 있으니까 뭐 말씀하시면 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아. 말씀대로 검찰에서 치조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 예 아니오로 답하라고. 끝까지 우리 박준희 후보께서 감사원의 조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 않고 있습니다. 네. 호도하지 마세요. 시간이 호도하지 마세요. 경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1분씩 정도는 답변하실 시간을 주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1분 1답식으로 진행이 돼서 열기가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께서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보충 발언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발언 시간을 후보자마다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행자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서울시의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아무리 과거의 시의원 시절이었다고 하나 이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본인이 우선순위를 바꾼 의혹이 있다면 주민의 알 권리를 생각해서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팩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렇지만 내 집 앞 우리 골목이 바뀌기 위해서는 관악구청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지역의 토호 세력에게 관악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힘으로 서부선 남국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과 도림천의 감성 수변 도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수변 공간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정권 교체는 내 집 앞 우리 골목을 바꿔서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저 이행자가 당선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 국민의힘에 큰 힘을 실어주셔서 수십여 년 동안 민주당이 독주해온 이 관악에서 젓가락을 꽂아놔도 무조건 당선된다면 주민들은 절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또는 주민들을 섬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절한 경쟁을 통해서 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경쟁 구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께서는 이번에는 2번이다. 이번에는 이행자다. 이번에는 정말 관악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이행자 후보님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토시 보상 문제는 그 보상하는 행정 절차는 집행은 구청에서 하는 거지 시의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내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니 지역에서 그러고 다닙니다.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민선 7기는 주민과 함께 창조한 위대한 성공의 역사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계속돼야 합니다. 민선 7기의 성과를 발판 삼아서 우리 관악이 더 높게 도약하려면 확실히 검증된 현 구청장 박준희가 관악을 계속 맡아야 합니다. 오늘 유권자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상대 후보는 관악구를 책임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해보겠다고 시의원을 중도에 사퇴한 무책임한 정치인이고 권력의 양지를 찾아서 이당 저당 옮겨다니는 철새 정치인, 상가와 빌딩을 6채나 보유하고 있고 단체장 출마 자격까지 의심받는 금수저 후보에게 우리 관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저 박준희는 검증받았고 확실한 성과를 냈습니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맡겨주십시오. 국민을 무시하는 불통 검찰 정권에게 관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불안한 후보에게 관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박준희가 관악을 지키겠습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기호 1번 박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6월 1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기호 1번 박준희가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인 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비교하여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6월 1일 선거일에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벌여준 두 후보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악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